네, 오늘의 정타 토픽 세 번째입니다. 정청래가 윤 풀려나게 생겼다. 불안감을 표시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. 자, 제가 조금 전에 국민의힘에서 이제 듣고 온 민심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 말씀을 드렸죠. 주로 소위 말하는 내란 프레임은 깨지고 먹고 사는 문제로 많이 이야기를 해서 이재명 실력 없고 무능한 이재명 정권에 대한 분노가 폭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, 민주당은 물론 뭐 반대를 주장합니다. 민주당은 내란 종식, 조의대 축출, 검찰 해체, 자 이거를 하라고 한다. 뭐 개딸들만 만나고 다니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. 정청래가 추석 민심이라고 하면서 SNS에 오늘 글을 올렸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한 민주당 지지자가 내란당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텐데 너무 뻔뻔하고 염치 없다. 이거 정청래가 쓴 글입니다. 빨리 해체시키지 않고 뭐하고 있느냐고 하더라. 개혁에 언제까지 시간 끌 것이냐. 민주당도 요즘 답답하다고 했다. 그리고 정청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호남에서 추석 인사를 할 당시에 호남의 한 지지자가 이러다가 윤석열 풀려나게 생겼다. 윤석열 풀어주면 절대 안 된다. 나중에라도 사면하면 안 된다. 내란범들은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. 서울 마포구에서는, 이 정청래 지역구가 마포죠. 한 30대 여성으로부터 검찰청이 해체돼 좋긴 한데 검찰 개혁이 불안하다. 이러다가 허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. 이번에 못하면 민주당 폭망한다. 민주당 지지자들 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의견을 들었다. 한마디로 말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보수를 완전히 괴멸시키라는 말을만 다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. 보수 완전히 없애버려라. 정청래는 지금 국민의힘을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죠. 이런 사람이 지금 여당 대표라고 해서 추석에 또 다니면서 이런 민심을 들었다. 뭐 개딸들에게 그런 말 들었을 수도 있죠. 뭐 아니면 자기가 지어냈든지 어쨌든 이런 식으로 또 이 추석 민심을 왜곡을 합니다.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은 윤석열 풀어주면 절대 안 된다. 윤석열 이러다가 풀려나게 생겼다. 자,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가능성에 대해서 좀 겁을 먹은 것 같지 않습니까? 저는 딱 이 내용을 보고 뭔가 겁먹었구나. 왜 그러냐 하면, 자, 최근에 돌아간 상황을 보십시오. 좌파 정권이 갑자기 이 기존의 재판부를 믿지 못하겠다고 해서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려고 했죠.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경험 관련자들을 그쪽에서 재판받도록 한다. 그런데 내란 특별재판부가 위헌 논란에 입사했죠. 그 재판부를 구성을 하는데 입법부가 들어가도록 해놨기 때문에 상권 분립 위반이다. 그 논란이 있으니까 이재명이 그때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이 있죠. 그때 나왔던 게 권력 서열론입니다. 권력도 서열이 있다. 직접 선출인 입법부가 간접 선출 또는 임명직인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다는 식으로 황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거 탄핵감입니다. 그거 헌법을 완전히 훼손했기 때문에 그거 탄핵감입니다. 그런 말을 한 것이. 그런데 그것이 너무 많은 역풍이 부니까는 슬쩍 바꿔가지고 특별재판부가 아니고 전담재판부 이렇게 또 추진을 했죠. 그런데 그것도 위헌이죠. 법무부가 거기 개입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. 자, 그런 것들이 논란이 있으니까는 이거 지금 이거 어떻게 하지? 워낙 이게 역풍이 크니까는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, 지금. 근데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조금 전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자칫 내란 프레임을 가져가려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조금 전에 청구를 했습니다.
그래서 이것도 다시 그대로 추진을 할 가능성이 다시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추석 민심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다시 내란 프레임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. 그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. 어쨌든 이렇게 하니까는 위헌 논란 때문에 주춤을 한 상황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추출을 하고 그 밑에 자파 대법관을 대법원장 직무 대행으로 시키려고 하는 것도 이재명에 대한 재판 속행 가능성을 걱정하는 것도 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아주 다른 판단이 하지 못하도록 몰고 가려는 것이죠. 그러다가 지기현 판사를 또 뭐 징계하겠다. 그리고 뭐 룸사롱 의혹, 거짓말로 거의 판명이 난 그런 것도 전부 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혹시 만에 하나라도 무죄가 나오면은 뒤집어지는 거죠. 1심에서라도. 지금 모든 거를 실상 비상계엄은 내란 이렇게 해서 다 해왔죠. 무슨 뭐 위원회 이름 앞에도 내란, 특검 앞에도 내란, 전부 다 내란 했는데 1심이라도 뒤집어지면 난리 나는 거죠. 그래서 그리고 또 지기현 부장판사가 12월에 이 심리를 끝내겠다 했으면은 1월 정도 되면은 1심 판결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. 이것이 다가오니까 지금 혹시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무죄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 뭐 석방 이런 게 있으면은 사실 정권 기반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. 1심이 그렇게 나오더라도.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일종의 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저 발언을 제가 보니까는 정청래가 자기 뭐 지지자에게 들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러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 풀려나게 생겼다고 하는 거. 그래서 지금 멈추지 않습니다. 이 조희대 축출 그런 이유. 조희대 축출은 두 가지 목적이 있죠. 하나는 크게 보면 세 가지죠. 하나는 괘씸죄. 이재명에 대해서 대표실에 후보 시절에 유죄 취집하기 한송한 거. 또 하나는 재판 속행이 될까봐. 조희대 체제에서. 또 하나는 지기현 부장판사를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무죄가 나올까봐. 그래서 쫓아내려고 하는데 오늘 참 상식 밖에 또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민주당에서. 막판까지. 이게 상당한 지금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. 전현희가 법사위 소속이죠. 이 뭐 서울시장을 온다고 지금 개딸들을 향해서 강성 발언을 쏟아내는 전현희인데 오늘 국회에서 또 기자간담회 해서 여론전을 펼치는 거죠. 13일에 대법원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 거기 기필코 조희대 대법원장을 끌어내겠다는 말을 했는데 심지어 대법원장에 대해서 동행명령장 발부까지 시사를 하면서 겁을 줬습니다. 지난번 두 차례 정청래 때하고 추미애 두 번 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법사위에 청문회에 불러내려고 했는데 두 군데 안 나갔죠. 안 나갔으니까 이 조희대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. 전현희가 오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. 항상 어디 이야기하려면은 국민을 팝니다. 그러면서 정인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인으로 출석하는 게 당연한 책무다. 그리고 그런데 이 국감장에 출석을 하라고 하는데 대법원장은 이제 상권 분립을 존중하기 위해서 보통 이 국정감사가 있을 때 대법원장은 나와서 그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법사위에서 할 때 보통은 짧게 인사말을 하고 국감장을 떠납니다. 떠나고 다 끝날 때 다시 돌아와서 이제 대법원에 국회의원들이 와 있으니까는 또 간단한 종합 답변만 하고 그걸로 끝납니다. 무슨 뭐 막 질문하고 따지고 안 하죠. 그런데 상권 분립의 취지를 존중해서 생긴 관례 같은 건데 이걸 깨겠다는 겁니다. 지난번 국감 때도 또 조희대 대법원장 그렇게 했는데 전현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13일 다음 주 월요일에 대법원 국정감사가 있는데 거기 출석하지 않으면은 일반 정인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겠다. 일반 정인과 일반인 정인 불렀는데 안 오면 하는 거하고 똑같은 행동을 취하겠다는 겁니다. 그게 뭐냐? 일반 정인의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해당 상임위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이거를 거부하면 국회 모욕죄로 고발할 수 있다.
자, 동행명령장 발부를 해서 국회 경위대를 가서 끌고 온다는 겁니다. 끌고 온다. 그거를 막 거부를 하면은 고발한다. 대법원장에게 이렇게까지 겁박을 합니다. 얼마나 지금 조희대 체제 유지되는 게 무서우면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. 변현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. 참, 이 사법개혁에 불을 붙인 장본인이다. 조희대가. 대선 개입 의혹이 있다. 그리고 술 접대 의혹이 있는 이 지기현,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법으로 석방한 지기현,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에 대한 면죄부 발부 및 압수수색 영장 기각 등 제19 감사기로 일관하는 사법부다. 그리고 이 말을 합니다. 국회의원실 규모가 45평인데 대법관 집무실 규모가 75평 정도다. 그 정도 규모의 대법관실을 사용하는 게 맞는지 현장 검증을 통해 확인하겠다. 대법원장실로 쳐들어가겠다는 이야기죠. 쳐들어가겠다는 이야기인데, 참 비유하는 게 국회의원 방은 45평인데 대법원 방은 75평이라는데 왜 그렇게 큰 방을 사용하느냐. 국회의원회관에 가면은 국회의원 방 너무 큽니다. 45평이면은 혼자서 45평 앉아서 쓰는 거죠. 국회의원 그 방에 가면은 이 국회의원 방만 따로 만들어져 있고 나머지 방 밖에는 보좌관들이 쭉 앉아서 사물어 봅니다. 근데 국회의원 방 전체 크기가 보좌관 9명 앉아있는 그것보다 더 크거나 거의 비슷한 그런 규모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죠. 이런 짓을 하면서 제가 조금 전에 정말 세금 내는 게 아깝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그런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유치한 말까지 써가면서 어쨌든 이 조희대 망신족이 끌어내리기를 하려는 것은 정권 유지를 위해서죠. 정권 유지를 위해서.